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매우 취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티나게 지수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종목군들이 대거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독불장군식으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은행인데 이런 어떠한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 시중은행,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존의 시중은행보다 크게 달라질 거 있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요. 자, 오늘 14%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9위, 현대차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에요. 자,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당연히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300억을 넘어섰어요.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MSCI 이번 주죠. 8월 20일 장 마감 후 기준으로 MSCI 한국 지수의 조기 편입이 먼저 결정이 됐어요. 자, 이것 때문에 좀 시장 흐름 또 투자 심리와 다 별개로 카카오뱅크가 오르는 것인가?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MSCI 조기 편입 이런 어떠한 이슈들이 카카오뱅크의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있죠. 카카오뱅크가 오르는. 상장되기 전에 말이 많았어요. 공모가가 비싸네. PBR이 6배니 7배니 그죠? 퍼가 200배니. 그래서 이제 사실 카카오뱅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현대차랑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한 4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벌어들이는 금액, 카카오뱅크가 벌어들이는 어떤 레코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고평가다. 자, 과연 고평가일까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 실적 호전, 또 MSCI 한국지수 조기 편입,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상승 배경이 있을까요? 카카오뱅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강세를 보일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논란, 특히 카카오뱅크에 대한 또 관심도가 개인 투자들은 많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 공모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또 MSCI 조기 편입 외에 어떤 다른 카카오뱅크에 숨겨진 좋은 이슈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자, 3개월에서 12개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거래소 전체 9위. 근데 시총이 달라졌죠. 41조 5천억 원. 현대차가 45조 5천억 원. 이야, 셀트리온까지 제치는 무서운 카카오뱅크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코스피 지수가 28포인트 하락했어요. 3140. 코스닥은 무려 29포인트, 즉 2.8%, 거의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거래소는 780여 개, 상승 종목 수는 110여 개밖에 안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무려 780여 개. 코스닥은 더하죠. 상승 종목 수가 150개, 하락 종목 수가 1240개. 그러니까 투자 심리 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장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즉 관심 종목 이렇게 보면 올라간 종목이 빨간불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죠? 파란색에 또 3%, 4%씩 하루 낙폭치는 굉장히 컸던 그런 하루였는데 카카오뱅크가 14.1% 상승했다 이거예요. 물론 오전부터 장마감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지 된지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언론들 타이틀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그죠?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이익만 1159억, 전년 대비 156% 상승, 주식 계좌 개설 누적 430만 자 달성, 고객수 1600만 돌파. 야, 정말 이게 사실 생긴 지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업력을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누리는 어떤 레코드는 진짜 몇십 년 된 시중은행과 맞먹을 정도의 어떠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해 본다면은 아직은 좀 모자랍니다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합한 시가총액을 막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만 넘어섰나요? 아무튼 대단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민은행이 약 21조, 그죠? 신한은행이 약 20조, 뭐 우리금융이 한 8조 정도 되니까, 그죠?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세 개 합친 시가총액과 비슷한 그런 규모, 41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 카카오뱅크의 어떤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좌시하면 안 돼요. 사실 지점도 없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지점이 있나요? 지점도 없고, 거기다가 뭐 뚜렷하게 업력도 길지 않고요.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봤는데 무려 4년 만에 1600만, 1700만 명의 고객을 유치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MAU라고 하는 월간 순활동 유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00만, 1400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400만 명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뭐 예금을 하던 적금을 하던, 그죠? 어떤 뭐 카카오뱅크를 통한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잠재력이거든요. 거기다가 40대, 50대가 고객 수의 절반이에요. 40, 50대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연령대거든요. 이들이 절반이란 얘기예요, 주 고객의. 글쎄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행 창구에 간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사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모바일로 다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들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나란히 할 정도의 지금 현재 뭐 KB페이라든가 같이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뱅크처럼 최초의 금융 플랫폼이다라는 타이틀 프리미엄을 아직 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절대적 수치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프리미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대세다. 이거죠.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번 주말 장 마감 후 기준으로 MSCI 한국 지수의 조기 편입이 결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천억, 3천억 정도가, 그죠? MSCI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 이 인덱스 추종 자금이 2천억에 3천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강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2천억 유입 효과를 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한 2주 만에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어떤, 인덱스에 여러분들 편입이 되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또, 파생이라든가 선물에 대한, 안전장치? 그렇죠? 뭐, 기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또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흐름, 이제 얘는 우량주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적과 또 MSCI 조기 편입 외에 또 무슨 프리미엄이 있을까? 보니까 지금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1338억, 한 200%가 올랐어요. 그죠?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1159억, 이건 156%. 총 자산이 거의 30조라고 하네요. 그죠? 국제 결제액 BIS 비율이 19.89%.
와, 이거 진짜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펀더멘탈과 또 레코드를 자랑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자, 무엇보다 카카오뱅크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그런 성장주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카카오에 대한 논리 말씀드렸죠. 근데 카카오는 이미 이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앞으로 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공교롭게도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뱅크는 14% 올랐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시장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그죠? 100원 마이너스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기존 시중은행들의 퍼가 지금 5배도 채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야지 당연히. 그러나 현재 시대, 지금 현재 자금은 이런 저평가되는 저포주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이 바뀌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상에 맞는 그러한 프리미엄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신한지주, 우리금융, KB보다 어디로 몰려요? 카카오뱅크. 정말 어리고 어린 카카오뱅크에 자금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00개가 넘는 또 양시장 합하면 무려 2000개가 하락, 2000개 종목이 하락하는 이런 와중에서도 시가총액 9위인 금융주가 14%가 오르는 이런 어떠한 다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의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쟤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면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로 세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쟤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더 가는 놈한테 더 실어주는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강세가 더 집중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뱅크가 오늘 저 41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아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고치죠. 87,400원. 자, 언제까지 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보는 게 낫다. 왜? 성장 프리미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과거 IPO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충분한 조정을 거쳤죠. 그때는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시장의 전통주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부터 2차전지, 다른 어떠한 섹터 종목군들이 워낙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삼성전자 곤두박질 치고 있죠. 2차전지 오늘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컨텐츠, 게임즈 그동안 좋았다가 이번에 최근에 다 밀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몰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카카오뱅크도 앞으로 나올 물량 많아요. 그죠? 15일부터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죠? 락이 되어 있는 보호 예수 물량. 그죠? 의무 보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IPO 할 때 기관들한테 배정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오버행 물량들이 이제 뭐 보름 후부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부터 나오고 또 3개월, 6개월 이렇게 축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MSCI, 이번 주 말에 MSCI 저기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인 랠리는 이번 주 안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단 전제가 있죠. 시장이 이렇게 약해야 돼요, 오늘처럼. 많이 오르면 카카오뱅크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즉 어떤 환경이냐면 상승 종목수가 귀한 거예요. 하락 종목수가 대부분
차지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독주는 아니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 단 이번 주 안에, 그죠? 이번 주 안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KB금융 보세요, 여러분들.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만 전혀 지금 매기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금융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테마성, 그죠? 금융주의 테마성 혹은 저포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14%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은행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자, 지점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영업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기존 점포 은행들보다. 그죠? 네, 거기다 카카오라고 하는 기반, 플랫폼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절반 정도가 40대와 50대에 포진이 되어 있다. 여러분,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얼마나 고평가라 그랬습니까? 적자 내는 기업이 저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우리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나 시장은 뭐예요? 시장의 자금력은, 시장의 매기는 그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 성장주들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국민은행, 신한은행하고 카카오뱅크를 비교하는, 같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계열사를 살리는 시총 100조 이상의 초대형 그룹사, 우리나라 5번째네요. 그죠? 5위권의 카카오 그룹을 형성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상장도 이렇게 본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카카오뱅크만큼 파괴력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가총액 의미는 없습니다만 KB, 신한, 그죠? 하나금융, 우리금융 시총 이렇게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무조건 40조가 넘어가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라든가 또 비바 리퍼블리카, 그죠? 토스죠. 이것도 토스라고 하는 또 인터넷 은행, 또 K뱅크. 사실 카카오뱅크보다 더 먼저 생긴 게 K뱅크예요. 상장을 카카오뱅크가 더 먼저 했죠. 그죠? 얘네들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계의 어떤 시티뱅크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금융주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신 플랫폼, 그죠? 로켓 컴퍼니라든가 디지털 뱅크라든가, 그죠?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이죠. 페그세그로인가요? 이런 데하고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같은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말도 많아요. 사실 금산법에 적용이 안 돼서 특례를 보고 있다. 이번 정권의 특례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금산법 때문에 비금융기업이 은행 지분 10% 넘게 못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의결권 4% 이상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례법이 적용이 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아 27%를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지분을 부여한 카카오. 글쎄요,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카카오 더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분명히 형립합니다만, 카카오는 일단 좀 쉬어가야 된다. 자,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렇죠. 자수성가한 그런 세습된 부자가 아니에요. 김범수 의장은. 그렇죠. 맨 땅에 흙수저로, 이 비전적인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이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기다 또 어피치, 라이언 같은 이런 또 사실 귀여운 캐릭터들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비난도 많이 받고 있죠. 택시라든가, 그죠? 대리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카오가 사실 신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많이 위협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앞서고 있다, 카카오가.
그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략을 짤 때는 그런 어떤 이슈들 언제쯤 이 이슈가 또 언제까지 이 이슈가 적용이 될지 기술적으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3개월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3개월 먼저 제일 짧은 기간 하시고, 왜냐면 잘 못 믿어 하시잖아요. 그죠? 검증이 됐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장이 안 좋아서. 그러나 여러분들 신뢰를 줄 수 있는 꼭 우리가 적중률이 높은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신뢰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3개월 먼저 여러분들 문을 두드려 보시고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뭐 추가금 납부하시면 얼마든지 6개월, 12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니까 한 달이면 여러분 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믿을만한지 정보의 질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환불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환불에서 아주 프리하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상한 업체들과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한은행 계좌 입금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